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란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란 말은 산업이나 경제 여러 가지를 새롭게 성장을 이끄는 그 힘, 파워, 동력,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20일이죠. 1월 20일 700조 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 17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미래 한국을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 엔진, 또 신재생 에너지, 또는 글로벌 헬스케어라 그래서 의료 서비스죠. 그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개척 분야에서 후발 주자의 수익 창출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쫓아가기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 마케팅을 써야 한다. 공격 마케팅. 그리고 공격 마케팅으로 한번 뛰어보자.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정치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야, 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이 해보려고 애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우나 하려다가 그저 안 돼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물러섰고, 또 신성장 동력이라는 논제를 가지고서 뭔가 한번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여러 가지로 후속 처리가 좀 뒤따르지 않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우리나라 자원 외교, 또 그걸 또 치켜 들어가지고서 많은 또 경제적인 손실도 보기도 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치가 바로 돼야 돼. 정치가. 나라가 발전하려면 아무쪼록 정치가 발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거 용두사미로 끝나요. 모든 것도 용두사미로 끝나. 그리고 5년밖에 안 되는데 하다가 정권 바꿔지면 이제 그때는 애물단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치 상향이. 우리나라가 이거 좌파 우파가 돼가지고 전 정권의 이름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그런 썩을 놈의 정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을 다 짓지 않은데 딴 사람이 지었다고 발로 차버리면 그동안에 지어놓은 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 정치 선진화, 말은 정치 선진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건전한 여야가 아니라 좌우 대립과 투쟁하는 곳이죠. 국회가 돼가지고서
나라 발전보다는 자기 측, 자기 진영, 자기 파, 우파, 좌파,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야. 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 지금 정치예요. 세계적으로요. 미개척 분야, 발전하지 않는 곳, 걸음마 단계가 이 정치 논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정치가 발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로 그래서 후진 중에 후진성 된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부분이 걸음마 단계에서 과거로 후퇴했으면 후퇴했지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용주의로 들고 나온 거예요. 실용주의. 그 말은 국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의 정치 판도는 그래서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정치 철학으로서는 인류가 결국 자멸해야 돼요. 그동안의 정치 사상으로는 얼마 못 가서 지구는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좌우 갈등이 아주 극도로 지금 돼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더욱이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저런 개판이니 나라가 뭐이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개판이야. 법무부가 개판.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설탕을 녹여서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판이 개판이면 아무리 설탕 부어봤자 녹여서 부어봤자 개가 나오더라고. 또 부어도 개가 나와. 판이 개판이니까. 이 문제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 발전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길은 정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인류를 살리는 길은 정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 단계에서. 한민족을 살리는 것도 여기서 정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 해답은 공교롭게도 5,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던 홍익사상 정치예요. 뭔 정치라고요? 홍익사상 정치.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홍익사상 정치를 내세워서 국가를 건국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홍익사상은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 몇 천 년 전의 일이고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 몇 천 년 전의 정치사상이고 인간뿐이 아니라 이 홍익사상은 모든 참 동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이롭게 하자는 놀라운 사상이 홍익사상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사상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능가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핵심을 깨뚫고 있는 놀라운 정치 사상이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그래서 환단곡이란 책에 보면 인류 최초의 국가 그 황국이죠. 황국. 황국의 통치 이념이 홍익사상으로 황국은 우주 통치의 가르침이다. 그 말은 하늘 가르침의 가르침이 바로 홍익사상인데 그 황국에서 원래 홍익사상 이념의 정치를 했어요. 황국이다. 황국. 그동안 홍익인간 사상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암호인데 암호. 여러분 천부경도 81자의 암호야 암호.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근데 홍익사상이 암호인 줄 모르고 뭐 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추상적으로 알았던 그 홍익사상이 이제 정직 정치로 해석이 되고 있고 풀어지고 있고 열려지고 있고 지금 해석되고 있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정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몰려올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정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되고 써먹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적용하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홍익인간 사상을 우습게 보았지만은 인류 최초 국가인 황국을 다스린 환인 천재께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홍익 인간 사상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라고 그럽니다. 삼신상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이죠. 그 사상의 핵심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이롭게 하고 시대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생TV에서 한당 고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익사상은 인류 창세의 원형정신이다. 그러면 인류 창세의 원형정신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약간 성경의 창조론을 약간 늘 가미를 했더라고요. 모든 사상들이. 또는 홍익사상은 인류 역사 문화의 정신이다. 역사 문화의 원류다. 원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인류 최초의 국가 황국이 동서 문명으로 분화될 때에 동방 문명을 연 동방 대제국이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배달. 우리나라가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지요. 배달국, 배달국. 배달이란 말은 밝다, 그냥 밝은 민족. 자, 그랬죠? 빛거울, 광주. 광주가 빛거울이에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한문에 일백백자 쓰지 않은 백제도 원래 밝다라는 의미예요. 한문을 잘못 쓴 거지요. 왜냐? 우리 언어로 표기하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문제는 동방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국가 고조선이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되니까 홍익사상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동안 5,000년 동안 묻혀버린 거예요. 왜냐? 고조선이 계속 이어졌으면 될 텐데 배달국이 끝나고 고조선이 됐지만 고조선이 약 3,000년 정도 집권하다가 우고왕 때 망했습니다. 우고왕 때. 배달국에서는 그 태호 복귀씨라는 분이 있는데 태호 복귀씨는 우리나라 태극기의 원조가 바로 태호 복귀씨의 사상입니다. 역학의 시조로 팔괘를 처음 그린 사람이 바로 태호 복귀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도교와 유교의 시조이기도 한 대단한 사람이 태호 복귀씨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8개 아닙니까? 8개. 근데 이제 4개만 그게 해놨죠. 아무쪼록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에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신이 내린 최고 우리나라 보물이고
유산이고 자산이고 보배고 국보입니다. 국보. 우리나라 유산이야, 유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인데 국보 1호가 홍익인간이 국보 1호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 정치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 정치판을 혁명을 해야 돼요. 차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 정치판을 새롭게 해야만 인류가 살 수가 있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우주 광명 문화 정치다. 그렇게 말해요. 우주 광명 문화 정치다. 홍익사상 정치는 진리로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예요. 앞으로는요, 이제 봄절기에서 성경 봄절기에서 여름절기를 지나서 이제 성경교도 나팔절을 하는데 그 상생 TV에서도 그 가을절기란 말 하더라고요.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거둬들인 절기예요. 앞으로 세상이 막 많이 바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전 세계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뒤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치의 새 장을 열어야 돼요. 우리나라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치의 새 지평을 열고 새 날개를 펼치고 새 역사를 창조해야 돼요. 그게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의 부가가치는 7천조가 훨씬 넘다 봅니다. 7억조도 넘다고 봐요. 7천조만 아주 가볍게 잡아도 우리나라 12년 동안 예산입니다. 7천조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500조가 좀 넘지요. 1년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사주의를 다 충족시키고요.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좌판이 우판이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퍼플 오션입니다. 퍼플 오션. 자, 그랬죠? 블루 오션 있고 레드 오션 있고 퍼플 오션인데 퍼플 오션이라고요. 장점만, 민주주의 장점, 공산주의 장점만 따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익사상을 공도사상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상생.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같이 사는 정치야. 상생 정치. 또는 윈윈 하는 정치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전쟁이나 하고 서로 투쟁하고 이제 거기서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 할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4절에 그런 날이 언젠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인류가 모두 받아들이면 평화의 세대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치의 신성작 동력으로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앞으로 활용만 하면 한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지구촌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소프트 파워로 하드 파워와 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능가하는, 그래서 한민족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만 하면 세계 주인공이 될 겁니다. 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봅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자기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민족의 사명자를 뽑아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의 정치인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때가 오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운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절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가슴을 치고 땅 뚫어 손해가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후회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쪼록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 내용이야. 하드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말하는 하드 파워. 하드 파워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가 오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구원의 제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정치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민족의 영웅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서자!